센 하트랜드의 양혜선입니다. 빨간 이지 줄까? 노란 이지 줄까? 어때요? 등골이 조금은 오싹해지셨나요? 이 공포물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서 한밤에 흉가나 공동묘지를 찾아다니는 공포체험, 또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오는 휴대폰 벨소리, 피눈물을 흘리는 음산한 귀신형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얼음보다도 더 차갑고 공포로 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데는 뭐니 해도 이게 최고죠? 혜선이와 함께 드라마, 영화 속 공포 세계로 빠져보시죠. 여우의 울음소리, 긴 머리에 창백한 얼굴로 소복 입은 귀신, 그리고 들리는 절박한 음성, 내 다리 내놔. 어린 시절 여름이면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공포물을 보았던 추억 있으시죠? 눈을 가린 손가락을 살며시 내리고 막았던 귀를 살짝 열게 만드는 힘. 알면서도 놀라고 결과가 뻔해 보이지만 긴장하게 만드는 것. 오싹한 공포가 주는 즐거움은 공포물만의 매력인데요. 영화, 드라마, 예능, 오락 프로그램까지 모두 오싹오싹 섬찟섬찟. 여름의 더위를 잊기에는 공포만한 게 없죠. 그래서 2009년 올 여름에도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오싹한 공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여름에 들리는 소리는 바로 이 소리뿐입니다. 히치콕의 사이코 이후 여배우의 비명 장면은 공포영화를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는데요. 잠시 감상해보시죠. 올여름 탁월한 미모와 비명 솜씨를 갖춘 호러걸스의 대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고괴담5 요가학원 비명에서 많은 미녀 스타들이 호러퀸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더위가 싹 달아나지 않을까요? 옥상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올해 가장 기대되는 호러퀸으로는 그 여고괴담5에 출연하는 그 신인 배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시리즈물에서 김민선, 최강희, 그리고 차이리언 같은 그 여자 배우들이 발굴이 됐고 톱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모태 역할을 했던 시리즈인 만큼 상당히 그 가능성 있는 배우들이 많이 발탁이 돼서 올 여름도 역시 그 친구들이 상당한 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안방극장에도 더위를 식힐 공포물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한국판 공포물을 총집합한 전설의 고향 K본부와 14년 만에 한국형 공포 드라마를 준비한 M본부가 동시에 편성된다고 하니 피서갈 필요도 없겠는걸요? TV 앞이 휴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전설의 고향 그리고 M 같은 어떤 대표적인 공포물들을 기억하는 시청층은 보통 30대 이상, 40대 이상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바깥 출입이 좀 적고 보통 안방 극장에서 대부분의 여가를 선용하는 그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노린 어떤 편성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남양 특집물에 늘 등장하는 건 역시 구미호인데요. 구미호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세기 구미호와 21세기 구미호 잠시 비교 분석 들어가 볼까요? 20세기 구미호의 역할은 구미호 한혜숙, 장미, 선우은숙, 김미숙, 차화연, 박상아, 송윤아, 노연희 등이 거쳐간 데 비해 21세기 구미호는 박민영이 맡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구미호는 이쁜 여배우들의 몫이군요. 그 변신 과정을 살펴볼까요? 20세기 구미호는 눈이 빨개진 뒤 팔에서부터 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우의 모습으로 변해가죠. 반면 21세기 구미호는 등 뒤로 검은 선이 생기면서 저고리는 벗어 던지네요. 우와, 꼬리가 무려 9개나! 역시 21세기는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 덕을 톡톡히 보고 있군요. 그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 여자 배우가 어느 정도 연기력 인정받은 두 가지 캐릭터를 하면 된다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장희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미호입니다. 그래서 구미호란 배역을 마치고 났을 때에
인정을 받는 배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배우들이 있는데요. 송윤아 씨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어떤 트렌디물, 젊은 청춘물에만 등장을 하다가 구미호를 통해서 다양한 연기를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이와는 반대로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천편일률적인 그리고 부정확한 대사 소화로 입만 열기만 하면 그 공포물인데도 웃음이 터져 나와서 이후에 계속 그 연기력 논란에 시달려야 했던 그런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PD님, 저도 구미호로 변신시켜주세요. 한국의 공포영화는 우리 정서 깊은 곳에 녹아있는 한과 가정사를 주로 다루다 보니 가족을 소재로 한 원한을 품어서 복수를 하는 식의 월화의 공동묘지 같은 영화가 인기를 끌었죠. 불쌍해서 울고 무서워서 놀라고 말이죠.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귀신들. 처녀 귀신, 몽달 귀신, 할매 귀신 등 오싹한 귀신 연기는 단 한 장면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할까요? 귀신 연기가 스타의 등용문이 되곤 하는데요. 탤런트 박선영은 전설의 고향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섬뜩한 귀신 연기를 펼쳐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었죠. 남자 배우로는 이광기가 전설의 고향의 명대사인 내 다리 내 나를 탄생시켰고요. 공포영화는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신인 여배우들의 등용문으로 주로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가위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지원이라는 배우가 재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멀리는 고소영이라는 배우가 구미호라는 영화로 그 대중 앞에 인기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그 임팩트 있는 등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후회하면 어떡하니 라는 장나라의 노래 바로 뒤에 귀 아프지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며 귀신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 연예인들은 상당히 예민한 어떤 그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신과 상당한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그 이승환 씨의 뮤직비디오에 귀신이 등장했다라는 그 소동이라고 할까요? 이 사건은 그 이승환 씨가 그 앨범 홍보를 위해서 뮤직비디오에 귀신을 넣었다라는 그 논란으로 발전이 되면서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승환 씨는 그 억울함을 호소해서 나중에는 과학적인 그 증명 방법까지 동원이 돼서 결국에는 그 정말 귀신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등장을 한 것으로 일단락이 됐는데요. 향후의 다음 앨범에 자신이 겪은 내용들, 그 황당했던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앨범에 수록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던 어쩌면 귀신 에피소드의 그 완결편이 아닌가. 연예인들은 대체로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비교적 귀신 체험담이 많은 편입니다. 코미디언 이용식 씨의 표현에 따르면 모골이 송연해져 무스 안 발라도 머리가 쭉빛 선다는 연예인들의 귀신 체험담. 심지어 아역 배우들도 한몫하고 있군요. 조수민이 신현준의 매니저를 향해 어깨에 어린 남자 귀신이 올라가 있다고 말하자 실제로 형이 그 나이에 죽었다고 인정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혜선이 무서워요. 즐거움을 쫓고 고통을 피하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죠. 그런데 왜 하필 무서운 공포영화를 보면서 소름 끼치는 쾌감을 맛보려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공포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를 통해 흥분을 느끼기 위해 본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포영화가 끝남과 동시에 찾아오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 찾는다고 하는군요. 공포영화가 꾸준히 이제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블록버스터나 아니면 코미디, 멜로 영화 등과 달리 상당히 경제적으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세트 그리고 일종의 몇 가지 그 특수 효과나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영화 제작비를 다른 영화에 비해 한 10분의 1가량 줄여서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들도 그 신인급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면서 제작비가 상당히 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작자들이 여름 혹은 다른 시기를 노려서
공포 영화를 제작을 하고요. 뭐 이에 따라서 많은 그 관객들도 공포 영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물은 극단의 위험과 공포를 가상 체험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치유제요 위안인데요. 2009년 여름, 경제난과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무한 공포를 선사해줄 스릴 만점 귀신들아, 어서 오너라! 드라마, 영화 속의 멋진 장면들. 그러나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보다 빛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촬영 장소. 만약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의 배경이 이렇게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런 멋진 장면에는 최고의 배경이 필수겠죠. 그런데 최근 이런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된 장소들이 최고의 관광지로도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드라마 속 멋진 배우들의 자취도 느껴보고 더불어 멋진 풍경들도 감상하는 일석이조의 테마 여행기, 지금부터 핫 이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쪽 섬 제주도. 제주도 안에 드라마 있다. 영화 쉬리, 인어공주 열리지, 그리고 드라마 대장금, 올인, 봄날 등등 그야말로 제주도는 섬 자체가 촬영지로 각광받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영애, 최지우, 이병헌, 송혜교 등 굵직한 한류 스타들이 연기호흡을 했던 것으로 소문이 나면서 제주도는 이제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동남아 여행객들에게 필수 여행 코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바로 진정한 한류 벨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제주도에 한류 벨트가 있다면 전라남도에는 남도 벨트가 있습니다. 다모, 태극기 휘날리며 등을 촬영한 순천 나간읍성, 드라마 여름향기로 이름을 높인 담양 대나무골 테마공원, 그리고 해왕사신기와 CF 촬영지로 각광받는 고성 녹차밭까지. 녹차 CF 찍는 것 같네. 녹차의 본고장으로 여러분들 한번 오시죠. 전 세계 시선이 고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1200여 년 전 실제 장보고가 활동했던 완도에서 드라마 해신이 촬영, 이후 촬영장의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실존 인물과 드라마 속 주인공이 함께 활약했던 장소인 만큼 이곳의 관광 의미는 그 2배가 될 것 같군요. 그럼 이번엔 연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연애 이야기가 있는 명소로 한번 가볼까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여주인공 두루미가 있는 힘껏 달려와 카리스마 강마이를 껴안는 바로 그 장면.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고요. 강원도의 삼양 대관령 목장인 이곳은 베토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가을동화, 연애소설 등 많은 드라마를 촬영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가면 가을동화의 주인공인 은서와 준서의 이름을 딴 나무도 있다고 하니 한창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관광 코스가 될 것 같네요. 가을동화 은서와 준서의 닭살 여행 코스로는 속초의 아바이 마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갈대바람을 맞으며 아픈 사랑을 속삭이던 두 사람의 애틋한 모습, 직접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관광 명소는 바로 사극벨트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부터 살펴볼까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사만지 테마파크는 드라마 주몽의 촬영지로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고요. 제주 김영의 태왕사신기 촬영지는 연일 일본 관광객들의 윤사마 자취 느끼기로 호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여걸 사극시대를 연 선덕여왕의 촬영지, 전라남도 담양의 금성산성은 주변에 현대시설물이 없어 사극 촬영지의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군요. 이 밖에도 설악산 일대의 대조영 촬영지, 충북 단양군 온달관광지의 천추태우 촬영지, 그리고 수원시 화성의 촬영지를 둔 왕관화, 대장금 촬영장과 용인의 이산 촬영장까지 사극을 통해 역사 공부도 하고 주인공들이 직접 연기한 곳에서 우리 선조들의 삶도 직접 체험하는 시간,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하나로 연간 4조 원의 관광 수익을 올리는 뉴질랜드. 이제 드라마와 영화 속 촬영지는 세계적으로도 신블루오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라마 왕국, 거기에다 세계에서 4개국밖에 없는 자국 영화 40%대의 대한민국. 한류를 타고 뻗어가는 우리의 영화와 드라마 속 촬영지. 이제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보는 것,
바로 우리의 남은 과제가 아닐까요? 시작할 땐 모두 싱글이었으나 점점 유부남화되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어 화제죠. 멤버들 모두가 결혼에 꼴이 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은 프로그램, 바로 무한도전인데요. 박명수, 유재석의 결혼에 이어 정현돈 씨도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 담당 PD 또한 9월에 결혼을 한다고 하고요. 정준하 씨도 열애설이 솔솔 들리니 싱글은 2명 남았나 했더니만 아주 대형 사고를 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돌 아이라고 불리우는 이분, 노홍철 씨와 장윤정 씨의 러브러브 열애설. 지금부터 센센5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퀸! 각종 결혼 전문 회사가 꼽은 1등 신부감. 거기다 한 해 세금만 억 단위라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그 이름도 찬란한 장윤정! 그런 그녀의 마음을 뺏어간 남친은 누구? 무작위 랭킹 첫 번째, 노찌롱, 돈 보고 사귀나? 그런 루머쯤은 부담이 없다고요? 2년 전부터 노홍철 씨의 끈질긴 구애 끝에 1개월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다는 그들. 워낙 돈 잘 버는 장윤정 씨인지라 최근 노홍철 씨가 돈 보고 사귀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에 노홍철 씨는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런 소문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했죠. 근데 왜 저는 소녀시대를 보면 늑대의 눈빛을 보내던 노홍철 씨의 모습이 자꾸자꾸 떠오를까요? 거기다가 두 분 다 같은 프로그램에선 선까지 봤잖아요. 이건 뭔가요? 장윤정 씨를 향해 방송에서 구애 활동을 펼쳤던 이분, 장윤정 씨의 고백에 잠시 들떠있던 이분. 이 두 남자는 어찌 되는 건가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건가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왕 사귀는 거니까 두 분 행복하길 바랄게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프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보아 대 브리트니 스피어스, 비 대 어셔, 그리고 우리나라 토종 캐릭터 뽀로로 대 디즈니 친구들. 무작위 랭킹 두 번째는 바로 해외에서 이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우리 문화상품.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우리의 친구 뽀로로가 애니메이션계의 할리우드 디즈니 채널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무려 5년 동안 디즈니 채널과의 공급 협상 끝에 이룬 이번 쾌거는요, 앞으로 뽀로로의 인기와 수입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뽀로로뿐만 아니라 토종 캐릭터 뿌까는 전 세계 1,800여 개 매장에서 39종의 아이템으로 판매되고 있어 그야말로 한류 중에 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들만 한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디즈니로 간 우리 뽀로로, 미국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금이 환영하길 기대할게요. 무작위 랭킹 세 번째는 아이 안 낳는 코리아. 대왕폭탄이 째깍째깍. 60년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7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 90년대 둘도 많다. 잘 키운 딸하다 열아들 안 부럽다. 그리고 현재는 아니 이거 뭐 유행도 아니고 이제 다시 덮어놓고 낳아야 할 시대가 왔다는데요. 2000년대 들어 변한 표현은 바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근데 이거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1명을 위해 청년 7명이 세금을 내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2050년에는 노인 1명을 위해 1.5명의 청년이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 아이를 안 낳는 부모들은 앞으로 자식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2050년이면 저 혜선이의 아들과 손자까지 엄청난 세금을 내겠군요. 여러분 얼른 아기 낳읍시다. 오나라 오나라. 무작위 랭킹 네 번째는 이영애 대장금 덕에 박사과정 밟는다. 드라마 대장금 하나로 아시아의 연인이 된 그녀.
예쁘고 돈 잘 벌고 인기도 많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으면 이거 너무 욕심이 많은 것 아닌가요? 어쨌든 그녀는 이번에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과 박사학위 과정에 지원해 당당히 합격했다고 하는데요. 합격의 배경에는 드라마 대장금이 있었다고 한양대학교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고 하는군요. 대장금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걸 뒷문으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특채로 들어갔다고 하는 건가요? 그나저나 이제 차기작 찾기는 힘드시겠어요. 눈은 높아만 가는데 성에 찰 작품이 있을까나 모르겠네. 너나 잘하세요. 아무튼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승리일까요? 평범한 판매원이었던 한 남자가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난 사연. 그런 그가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무작위 랭킹 5번째 폴포츠 서울광장에서 무료 공연 펼치다. 지난 15일 오페라 가수 폴포츠가 대한민국을 방문해 사인회와 무료 공연을 가졌는데요. 새 앨범 파시온의 곡들을 부르며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역전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던 저 혜선이도 폴포츠를 본받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큰 희망을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무작위 랭킹 센센5였습니다. 최악의 실업률인 요즘 취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총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보낼 때 신발 한 짝을 함께 보내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한 발을 먼저 회사에 들여놓고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하는군요. 또 애교 섞인 선물 공세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사진이 찍힌 명함 모양의 케이크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면접관들에게는 자신의 사진이 찍힌 커피잔을 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직하고 싶은 이 마음 저한테 감정이입이 팍팍 되는데요. 이토록 애쓴 만큼 좋은 성과 있기를 저 혜선이가 응원해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트렌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기대되시죠? 아직은 비밀입니다.